안녕하세요. 실전학습 1회입니다. 네, 과두제 철칙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1문단부터 보시죠. 네, 과두제는 소수 혹은 엘리트 집단이 국가의 최고기관을 조직하여 행하는 정치체계이고요. 처음에는 정치 분야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지만 점차 사회 경제 분야까지 확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독일의 정치학자 미에스는 과두제란 조직이나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였고요. 자, 거창한 목표나 이념으로 조직이 처음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목적 달성 과정에서 이 조직이 중앙 집권적이고 관료적인 체제로 바뀝니다. 정보와 권력이 소수에게 편중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다수가 소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이 목표와 다르게 과두제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단 보시죠. 미엘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독일의 사회주의 정당 및 혁명적 노동당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자, 일단 지금 독일의 이 정당을 근거로 든 이유를 살펴보시면요. 자, 보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본래 과두제적 경향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분석하기에 적절하지가 않아요. 원래 과두제 성향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사회주의 정당 및 혁명적 노동당은 과두제랑 대척점에 있는 정당이에요. 즉 과두제적 경향에 관한 그래서 이들이 과두제화되는 과정이 되게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자, 말이 너무 기니까 이 정당을 줄이겠습니다. 말을 사회주의당 혹은 혁노당이라고 줄일게요. 자,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표방하는 것이 뭐죠? 과두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소수가 권력을 지배하는 이 과두제를 부정하는 건데, 자, 그리고 근본적인 목표가 뭐예요? 과두제에 대한 투쟁입니다. 그럼에도 이 단체에서조차 과두제적 현상이 나타났다면 다른 일반적인 조직에도 과두제적 현상이 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네, 군주정은 국가의 통치권을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귀족정은 소수가 장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정은 모든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거죠. 자, 미엘스는 민주정이 과두제로 변해가는 과정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이 과두제는 귀족정과 유사하죠. 소수가 장악하는 거니까. 자, 한 정당, 집단 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변화의 요인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 대중, 조직적인 측면인데,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측면에서 개인은 정당에서 지도자 집단이고요. 자, 개인의 자질과 내면적인 욕구가 과두제로의 이행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 어떤 개인이 지도자 집단을 이루고 있는지 그 내면적 욕구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 두 번째 대중이고요. 자, 이 대중은 일반 당원입니다. 자, 지도자보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중이에요. 자, 어떤 대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대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이에요. 정당의 형태를 갖추게 된 조직이고요. 첫 번째, 내부적으로 비대해진 조직 운영의 합리화. 두 번째, 외부적으로는 다른 정당과 경쟁하기 위해서 자, 이 두 가지 내외부적 이유 때문에 과두제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과두제로의 이행 과정 보시죠. 정당의 업무가 확대돼요. 자, 그래서 지도부랑 대중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겠죠. 자, 대중은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개인이 지도부가 되고요. 지도자는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역량을 자신하게 되고요. 지성과 웅변으로 대중을 유인합니다. 자, 대중은 자신의 무능력을 통찰하고요. 다른 당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지도자에게 감사합니다. 자, 안타깝네요. 이러한 과정에서 지도자가 내재해 있던 지도자는 자기 안에 내재해 있던 지배 욕구를 충족하고요. 대중은 지도자를 우월한 존재로 여깁니다. 자신의 숭배 욕구를 충족하고요. 자, 욕구가 달라요. 지도자는 지배 욕구, 대중은 숭배 욕구를 충족합니다. 다른 정당과 이기기 위해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의 신속성이 중요한데요. 자, 다른 정당과 이기려면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빠른 결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중앙집권적 조직이
강화되고요. 오탑니다. 자, 직업적 지도자는 관료화가 됩니다. 자, 직업적 지도자가 관료화가 되고, 자, 대중과 지도자의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집니다. 지도자의 전문성이 절대화되고요. 파면될 수 없는 종신 지도자, 즉 내려올 수 없는 리더가 내려올 수 없는 종신 지도자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지도자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내재한 지배욕이 함께 작용합니다. 자, 이 과두제를 부정하였던 정당의 과두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두제의 철칙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민주적인 조직이라도 과두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과두제의 철칙입니다. 자, 오문단 보시죠. 미일스의 주장은 이런 비판점이 있어요.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전제로 합니다. 과두제의 철칙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는 민주화의 노력과 성과를 이루어냈는데 그게 다시 과두제로 순환적으로 이행된다면, 과두제로 다시 돌아갈 뿐이라면 역사는 과두제, 민주화, 과두제, 민주화 이런 식으로 상호 반복되는 순환 과정을 지속할 뿐 발전이 없는 거겠죠. 자, 과두제는 과두제를 역사의 철칙으로 규정한다면, 즉 미헬스의 주장대로라면 이거는 무슨 생각이 깔려 있는 거냐면 대중의 의식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는 엘리트 중심적 사고입니다. 즉 대중이 발전하지 않았다. 과거에 이뤄낸 모든 것들을 습득하지 않고 계속 반복만 한다는 거죠. 대중의 무능력이나 어리석음이 조직의 과두제화를 초래한다는 이야기죠. 자, 미헬스의 주장은 민주주의 사회를 대중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과두제라는 용어는 오늘날 사회 경제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네, 처음에는 정치 분야였다가 확대되었죠. 자, 미헬스는 과두제의 출현이 조직이나 집단의 규모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귀족정이나 민주정과 달리 군주정에서는 군주정은 한 사람이 국가의 통치권 독점하는 건 맞았죠. 자, 미헬스는 과두제로의 이행에 개인, 대중, 조직이라는 요인이 작용한다고 이 세 가지 요인을 이야기하였죠. 맞는 얘기고요. 자, 미헬스는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비판하며, 아니죠. 미헬스가 생각하는 게 순환론적인 역사관 아니었던가요? 자, 그래서 답이 틀린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 문제 9번. 자, 미헬스가 기억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독일의 사회주의 정당 및 혁명적 노동당인데요. 자, 왜 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과두제가 적절한 거 골라야 돼요. 과두제가 나타날 수 없는 집단이면 과두제 얘기할 건데 분석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죠. 자, 기억은 처음부터 중앙 집권적이고 관료적인 체제. 처음부터 그랬다면은 굳이 그 근거로 삼을 때 이들을 분석할 필요가 없었겠죠. 자, 기억은 그 정당이 지닌 과두제적 경향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자, 2번과 3번은 궤를 같이 합니다. 처음부터 과두제적 경향이 명백하다면 이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억은 모든 형태의 과두제에 대한 투쟁을 근본적으로 목표로 했던 집단이기 때문이다. 자, 과두제에 대한 투쟁이 이들의 목표인데 이들이 과두제가 됐어요. 이들조차 과두제로 이행이 됐다면 모든 집단이, 다른 일반적인 집단은 더 과두제겠네 라면서 근거로 삼을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기억은 다른 조직보다 더 강한 과두제적 경향. 이거는 본문을 안 읽었어도 그냥 찍을 수 있겠는데요.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니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니은은 과두제로의 이행 과정입니다. 자, 지금 1번은 정당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그 구성원들이 지도부와 대중으로 분화된다. 네,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도자는 자신의 역량으로 대중을 유인하고 대중은 정당을 성공적으로 이끈 지도자에게 감사해야 한다. 자, 지성이나 웅변으로 대중을 유인하고 대중은 다른 당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성공적으로 이끈 지도자한테 감사해야 한다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대중은 지도자의 모습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며, 자, 대중은 지도자에게 대리만족을 느끼며 내재해 있던 지배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자, 대중이 가지고 있는 욕구 뭐였죠? 숭배욕구입니다.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게 지배욕구이고요. 자, 대중에게 내재한 지배욕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걸 골라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다른 정당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중앙집권적 조직이 강화된다. 그렇죠. 이 얘기 본문에 나왔고요. 5번 볼게요. 대중과 지도자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서 지도자의 전문성이 절대화되면서 파면될 수 없는 종신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문제 11번 마저 볼게요. 자, 보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디귿을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디귿은 미헬스의 주장이에요. 현재 대부분의 정당 내에서 보기의 입장에서 미헬스를 평가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정당 내에서 권력은 소수의 집단이 아닌 집단에 의해 분산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며 이해 집단의 영향력은 서로 견제할 수 있고, 자, 영향력을 서로 견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자, 서로 요구를 수용하네요. 정당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핵심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자, 미헬스와는 완전히 다른 주장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미헬스를 어떻게 볼까요? 1번 볼게요. 대중보다 지도자의 능력을 중시하여 대중의식의 발전 가능성을 간과하였다. 1번부터 답입니다. 자, 미헬스는 뭘 전제로 했죠?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전제로 해서 대중보다 뛰어난 개인 지도자의 능력을 중시해서 대중도 발전을 할 수 있는, 대중이 당연히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자, 보기의 생각에 의하면 발전할 수 있는데, 그걸 너무 간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점이 분명히 갈 수 있겠죠. 자, 1번이 답은 1번이고요. 자, 문제도 여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두제 철칙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